감사합니다. 프린트물 드린 거 오행과 사상 이야기 지난 시간에 잠깐 급하게 지나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기초 과정에서는 기초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한 거는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입니다. 전체가 이 상생상극론을 바탕으로 한 다른 거 추가적으로거든요. 근데 여기서 상생상극론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음양오행의 성정입니다. 음양오행의 성정. 그게 뭐 말하고 하면 음에 대한 성정, 음은 어떤 것이다 라는 거 지난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양은 또 어떤 것이다. 음양이 같이 있을 때 어떤 것이다 라는 걸 그 성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오행에 대한 성정이거든요. 그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행에 대한 성정을 조금 보시면은 제 책의 55쪽에도 보면 세로로 해갖고 오행에 소속되어 있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소속된 내용을 기록해, 그것도 참고하셔도 좋은데,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오행의 성정은 목이라는 것은 나무 목자를 쓰는데 원래의 모습은 튀어나온다, 탄생한다라는 목이라는 글자는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다 쭉 뻗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역동적인 기운을 목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목의 성정이 목이라는 오행의 글자가 그 8글자 중에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성향은 이러한 성격, 이러한 행동 이런 게 참 그런 에너지가 많다 이래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화는 불이고 번지고 퍼져나가려고 하는 기운이다. 그래서 위로 퍼져나가려고 하니까 어디서 무게로서는 상당히 가볍다 이런 거예요. 그럼 화가 그 우리 8글자 중에 상당히 많은 양을 또 차지하고 있다. 아니면 또 뭐 뿌리를 내서 상당히 튼튼하게 잘 있다라면 그 화의 성정을 그 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갖고 있다. 그게 이제 언제 드러나는 거죠. 그 성정을. 그럼 화의 성정은 그 사람 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뭐 성격이나 행동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성정을. 그럼 가볍다, 분주하다, 그죠? 막 바쁘게 하겠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여기다 내포가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토는 흑토자는 썼지만 원래는 그냥 가만히 있다. 토의 성정을 이해를 해야 돼. 가만히 있다라는 것에 대해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음양의 각각 기운의 영향에 의해서 음과 양의 기운을 바꾸려고 조절하려고 하는 기운이다. 그래서 토의 성정은 바꾸려고 중재하려고 한다. 그 토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다? 그 사람은 중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잘하겠네. 그런 성정을 갖고 있겠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토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다?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토가 많은 사람은 원래 그냥 가만히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토가 많은 사람들은 행동이 다른 사람 화에 비해서는 확연히 늦어요. 화는 어떻습니까? 가벼우니까 궁디 딱 붙을 시간이 없죠. 막 가벼우니까 펑펑 날라야 되니까 바빠야 되니까. 그런데 토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토의 성정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토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성향을 보면 굉장히 행동이 한 템포 늦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가만히 있는지에 대해서는 볼게요. 모두 생명이 자라나면서 수생목은 씨앗이라 했죠. 씨앗이 이거 했는데요, 저번 주에. 예? 이거 저번 주에 했는데요. 예, 지금 지나가면서 하는 게. 예. 요거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오늘 나오면서 토의 성적을 제가 설명을 하니까 씨앗에서 뿌리가 나오는 게 뭐라? 씨앗은 보이지 않는 수라 했습니다. 가장 가라앉아 있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그죠? 이 새싹이 나온 것이 바로 목이라 했죠. 목이 처음 나온 놈은 양의 목이니까 간목이고 두 번째 나오는 건 을목이고 그다음에 점점 확산해 나가고자 하는 이 성정들은 화예요. 화. 그럼 화는 어떻습니까? 계속 나가려고만 하잖아요.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운동성이 양의 운동성이다 이 말이에요. 운동성이 움직이지 않고 수렴하지 않고 계속 나가려고 하는 거는. 그다음에 반대적으로 운동하는 게 음의 운동성이죠. 요거는 오행적으로 금과 수, 금이 수로 가기 위함, 목은 화로 가기 위함. 그래 음양의 대표적인 것은 수, 화 이거죠. 그래 다시 목은 양으로 가기 위함의 운동성 출발이고
그러면 음으로 가기 위함의 운동성의 출발이다. 그런데 여기서 저그들끼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개입된 게 토다. 토의 기운이 개입돼야 이 역할을, 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토가 어떻게 개입하냐는 거죠. 토의 기운적으로는 양의 운동성을 못하게, 그만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 커튼 치는 거 있잖아요. 햇빛이 못 들어오게 차단하게 하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오행적으로 구분하자면 토의 성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어디 좀 빛을 차단하니까 좀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그 음의 성정인 거예요. 음의 성정. 이렇게 해서 오행은, 그러나 오행은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다시 말하면 화의 가장 극의 위치와 동시에 있다. 그러나 토는 자라려고 하는 성정이 아니라 그만 자라게 하고자 하는 성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토는 가만히 있다. 우리가 물건 던졌을 때 어느 정점에 잠깐 멈췄다가 내려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멈췄을 때 요때를 토라 한다. 그래서 토가 많은 사람들은 행동이 화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늦다. 이거예요. 자, 이제 이런 걸 이제 일을 하시라는 거고요. 토는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요 특징은 목은 나무고 탄생을 의미하고, 숫자로는 3과 8을 방위는 동쪽을 의미하고, 그죠? 이거는 이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고, 그래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니까 다시 우리 이제 이 인문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성장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교육, 문화,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확대해서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학문과 연관되고 의질인의 기운을 가진다. 그래, 목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측은지심이 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다음 색으로는 청색을 말하고. 왜? 봄에 새싹이 누른 새싹이 있습니까? 파릇파릇하게. 그래서 청색을 말하고. 맛은 신장, 오장, 육부로는 간과 담을 말하고, 머리, 모발을 말하고, 신경계를 주관한다. 그럼 목에 만약에 금기에 의해서 그걸 당하고, 그죠? 그걸 상생상국론입니다만, 그걸 당하면 목에 오행적 목의 위치에 있는 부위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도 화는 불이고 성장을 상징하고, 요건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면 시간만 많이 갑니다. 사실 이거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제일 밑에 수는 물이며 저장을 의미하고, 수는 물숫자를 쓰시면 저장을 의미한다. 씨앗이 뭡니까? 이미 저장된 거잖아요. 씨앗은 저장된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말하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숫자로는 1과 6을 방위는 북방을 이야기한다. 북방이라 하면 이미 이 하루로는 어떻습니까? 완전 깜깜한 밤을 이야기한다. 그죠? 그래서 어둡다,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어둡고 보이지 않는 시간은 뭐합니까? 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수는 지혜를 말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그냥 오행을 하나 넣고 전부 하나하나를 따로 해서 외우려고 하면 진짜 못 외웁니다. 제가 못 외운다고 말씀드리는 게 죄송합니다. 진짜 힘들어요, 외우시고. 그럼 하나를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계해서, 수는 하루 중에는 밤이고 1년 중에는 겨울이고, 그럼 그 겨울에는 뭐하노? 밤에 뭐하노? 그 조용하니까 공부도 하고 그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수는 지혜를 말하는구나. 그리고 수가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상식적이라 안 했습니까? 그리고 오행의 성정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자연이 변하는 것도 우리 다 알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변화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가 많은 학문을 갖고 계세요. 많은 것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우기 이전에 이거 확대 해석을 해보면 이게 맞을 거다. 긴가 민가 그거는 분명히 맞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할 수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는 이게 전부 다 이제 우리 오행과 인체와 다 연관돼 있죠. 그래서 소우주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오장육부는 신장과 방광, 비뇨기, 자궁을 관장하고, 그럼 만약에 수의 에너지가 굉장히
약하더라. 그러면 또 아니면 어린 시절이나 어느 시기에 특정 시기에 그 수에 내 명에 있는 수가 토에 의해서 또 화에 의해서 그죠? 상당히 해를 상생상극에서 뭐 그걸 많이 당하더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수의 기능이 약한데 또 이제 오는 행운에서 문제가 되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신장과 방광, 비뇨기, 자궁 이런 쪽에 이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넘어가고 이제 사상 이야기. 사상은 뭐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따지면 오행적으로 이야기하면 목화, 금수를 말합니다. 목화, 금수. 자, 여기 성정은 그래 결국은 이제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오행적 어떤 그 성정은 기운적 성정이다라는 거예요. 기를 말한다. 기. 그죠? 기를 말한다. 느낌, 생각 이런 거죠. 이런 걸 말한다. 그다음에 사상적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형체, 질을 말한다. 현실. 그죠? 생각과 현실.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 그래 놓고 봤을 때 같은 성정이지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는 생각에서 움직이려고 하고 기운적으로 오행을 이야기한다면 그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한 발 내딛는 거고 이제 이런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사상은 형체를 말하고 오행은 성질을 말한다. 그다음에 사상은 몸과 같아서 정적이고 오행은 정신과 같아서 동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열십자 10이라는 글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건 획과 좌우로 가로건 획이 서로 만나 위아래로 건 획은 양의 성질을 표시하고 옆으로 건 획은 음의 성질을 표시한다.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이거. 갈라진기고 그죠? 양은 하나이다. 이거 음양에서 사상 네 개로 음양이 합쳐서 네 개의 사상으로 나누어지고 가운데를 토라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음과 양이 만나 사상을 나누어주는 원리와 같다. 이처럼 음과 양이라는 서로 상대적인 두 가지 성질을 만나면 내면의 네 가지 분별상이 만들어지고 교차점에서 이 얘기입니다. 제가 그 교차점의 중심을 오행상 토라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내면의 구별은 중심에 의해 생기고 중심이란 생명이 있는 곳이다. 이라는 말과 같아서 내면에 어떤 작용을 하는 중심을 얻어야만 하고 이게 뭐 좀 그렇네요. 그 밑에 음양의 작용으로 생겨나는 사상은 추나 추동, 그죠? 수화목금, 그죠? 똑같은 우리가 오행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무게가 있다는 것은 뭐 무겁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다. 무겁다. 그래서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은 수 그러잖아요. 그 반대적인 건 뭡니까? 이 가장 음인 것이죠. 가장 수는. 그래서 가장 양인 것은 화예요. 화. 그죠? 그럼 수에서 모든 게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수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다음 수에서 우리가 오행이나 사상적으로 가장 먼저 시작해 주는 게 뭡니까? 오행은 사상으로 이야기한다면 목인 거죠. 목은 또다시 양으로 가기 위함이고 바로 이런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 토의 중심점에서 다시 이 중심에서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표시한 거죠. 이렇게 표시하는데 중심에서 다시 사상은 바로 금으로 가고 금은 가을로 가고 여름에서 가을로 가고 계절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사상은 좋습니다. 그래서 사상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자연 현상을 상징한다. 그리고 움직임이 큰 것을 태양, 움직임이 작은 것은 소양, 사상적 의미죠. 그다음 조용한 것은 태음, 가장 조용한 것은 태음. 정이 작은 것은 소음. 자, 여기서 그럼 사상은 가장 음한 것은 수는 태음, 그죠? 가장 야는 태양인 거예요, 태양. 그죠? 그럼 여기서 볼 때는 그러면 소양은 양이 적은 것이잖아.
그 목은 소양에 해당되고 금은 소음에 해당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음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무게라고 봐서도 좋습니다. 그래야 한다. 하늘, 천상의 해, 달, 별이 작용하는 더위, 추위, 낮, 밤 변화가 발생하고 자 이상의 물, 불, 돌, 흙이 작용하여 비, 바람, 우레, 이슬 등 자연의 장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이래놨습니다. 그 다음 좀 한쪽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행은 다시 10개 천간을 낳고 오행은 다시 10개 천간을 낳고 그 천간은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다. 그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밑에 그림에 있죠. 오행은 목화, 토금수를 말한다. 그 밑에 음양은 목에도 양과 음이 있고 화에도 양과 음이 있고 토에도 양과 음이 있고 금, 수, 양과 음이 다 있다. 그런데 10개의 천간은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10개 천간이라 하는데 이거는 기운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게 각각이 목, 화, 토, 금, 수에 음양으로 2개씩 딱 소속돼 있다. 그래서 목은 갑과 을은 우리가 갑과 을은 목이고 이거잖아요. 그런데 양이고 음이고 먼저 나온 놈은 양이잖아요.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5손가락 중에 목, 화, 토, 금, 수 그죠? 손에. 그 여기서도 우리 손가락의 크기로만 봐도 기운의 크기와 가장 닮았다. 목은 시작하는 에너지. 그죠? 화는 목에서 더 성장하는 에너지. 토는 어떻습니까? 아까 화의 가장 높은 그게 있는 위치. 금은 수렴하는 위치. 내려가죠. 그 다음에 수는 더 내려온 상태는. 그래서 수생목하고 다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행이 어떻습니까? 갑을, 목이죠. 병정 10개니까 딱딱 음양으로 2개씩. 무기, 경신, 임계. 그리고 오행이 딱 맞잖아요. 음양으로 확실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천간의 기운은 천간의 생각이나 기운적인 것은 음양 오행이 완벽하다, 조화롭다. 그죠? 그래서 학자들은 정신세계는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완벽하기 때문에 늘지 않는다라는 이래서 완벽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삐딱선 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완벽해서 늘지 않는다. 12개의 지지는 시간은 자부터 출발하고 계절은 어떤 인부터 시작하는데 12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례를 말한다. 10개의 천간이 글자와 12개의 지지가 각각이 글자들로 서로 상호작용한다. 상생상극을 상호작용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상호작용하죠. 제가 천수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늘과 땅이 서로 작용하면서 저것끼리 하늘은 하늘끼리도 또 오행상 작용을 하고 지지에도 지지대로 또 작용을 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학문적으로 명리학적으로 요약을 해보니 일어났습니다. 갑과 을은 목의 성정이고 그죠? 고대 음양으로는 지지에서는 12지지에서는 인묘진을 말하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인묘진 여기는 봄이에요. 그냥 봄. 그 봄은 오행상 목이라 했고 그죠? 그럼 아까 조금 전에 하늘의 것은 뭐라 했습니까? 갑과 을은 목이고 갑목은 양의 목이고 음의 목이고 요걸 목이라 하고 그래 결국 인목도 양의 목인 거예요. 묘목도 음의 목인 것이고 자 이렇게 이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진도 이 세 글자가 같이 있는 위치는 봄입니다. 그러나 오행상 어떻습니까? 오행상 요거는 토로 배정시켜 놨다. 왜? 환절기니까요. 계절의 변화하게 하는 그 조절기니까 그래 놨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사오미는 어때요? 화의 구간이죠. 사오미 화의 구간. 화의 구간은 결국은 사오미지만은 요거는 전체가 여름을 뜻하고 그죠? 여름의 계절을 말하지만 오행상 화를 말한다. 그런데 화는 천간의 거는 뭐였습니까? 병정화 앞에 있는 거는 양 뒤에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밑에 병화와 사화는 양의 화다 하고 정화와 오화는 음의 화다라고 한다. 또 토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겨주는 토는 이것도 토에 배속돼 있었지만은 그죠? 배속돼 있지만은 요 계절은 실질적으로 온도는 토로
오행상 토지만은 실질적 온도는 굉장히 여름이다. 여름의 땅이다. 이거죠. 이건 봄의 땅이다. 그럼 봄의 땅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자라기 굉장히 좋은, 식물들이 자라기 좋은 환경의 땅이다. 여름의 땅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땅. 그죠? 완전히 사막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을로 넘어가는 거죠. 전체적인 가을은 신유술은 금의 성정을 가졌고, 그죠? 계절로는 가을이라 하는데, 신은 천간의 금은 경과 경신을 말하더라. 이거 양의 것이고 음의 것이더라. 이런 거죠. 또 마찬가지로 술은 오행상 토로 배속되어 있지만 계절적으로는 가을이다. 언제? 늦가을. 요 이제 겨울로 들어가기 바로 늦가을. 이때는 어떻습니까? 추수해서 심어야 하는 창고와 같다. 가장 그죠. 그다음에 이제 겨울로 넘어간다. 겨울로 넘어가면 해자축 넘어간다. 해자축은 술을 말하고 계절은 겨울을 이야기하는데 그 천간의 글자는 어떻습니까? 임계술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액과 다 배속돼 있다. 기토는 또 토. 이때 토는 완전 겨울토. 봄으로 가기 위한.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소속되어 있는 요 그림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천지 자연의 변화를 음양오행의 기호와 상생상극적으로 표현하고 이것을 천지 자연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우리 인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찾아서 현재, 과거, 미래를 알아보는 것이 우리의 이 명리학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마디로 우리가 음양오행론은 요게 지금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는 요거 지지의 것은 요래 돼 있죠. 지지의 것은 목화토 금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토는 결국 토는 양의 토와 음의 토로 있는데 토는 양의 토는 진이라는 글자와 술이라는 글자가 양의 것이고 여기는 미토와 축토가 음의 것이다. 근데 천간의 거는 뭐였습니까? 토는 무토가 양의 것이고 기토가 음의 것이더라 이 말이죠. 그럼 이게 이제 뭡니까? 순서가 어디 됩니까? 수에서 나오면 행함의 시작은 목이죠. 목. 그 다음에 목이 어디로 갑니까? 화로 가잖아, 화. 화가 위치적으로는 이쪽에 너무 안 보여. 자, 목으로 시작해서, 그죠? 화가 가볍다 했으니까 위로 올라가죠. 그죠? 저는 이렇게 그림의 표현을 합니다. 그럼 화로. 그래서 목생화 한 거예요. 봄이 지나서 여름으로 가고 또 쉽게 나무가 불을 떼는데 불을 지피는데 쓰여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는 화생토하고 토의 개입이 있어 금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돌아간다, 상생한다 이렇게. 자, 이 그림이 빈형 뭐 삐딱하게 모양새가. 그런데 손으로 보면 상생노는 목은 화를 낳고 낳는다는 얘기, 이 생이라는 글자가 또 화는 술은 목을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성정들을 또 여기서 개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극하는 거는 상생과 상극론인데 이 상생과 상극론은 여기서 일단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는 바로 옆에 있는 것끼리는 생하고 하나 건너가면 극하는 관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건너가면. 그래 목은 화를 생하지만 목극토하더라는 얘기죠. 또 화는 토를 생하지만은 화극금 한다는 얘기죠. 토는 토생금 하잖아요. 그런데 한 칸 건너가는 거 토극수 한다는 얘기고 수는 수생목 하지만은 수극화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 이제 요걸 이제 따지고 보면 나무는 그죠? 목의 나무는 화를 생하니까 화를 더 화답게 만들어주고 그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토를 극하게 하고 토의 성정을 제어하고 그래야 화가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화가 또 화는 토를 생하지만 금을 쇠를 녹이는데 동시에 작용한다 이런 거예요.
요게 이제 상생상극론의 기본입니다. 기본. 예. 그래서 오늘은 기초과정에서 우리가 쭉 많은 내용을 했습니다만은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까지 마무리한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